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퇴하라, 재신임 받아라. 당내에서 거취 요구를 받아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의 공천거래 의혹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단속을 하는데도 매일 불법 주차가 이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 잠시 후 현장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다소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코스피 종가 5,000포인트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6,000도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주식 거래 시간도 하루에 12시간으로 늘립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코스피 6,000 돌파는 문제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해외의 주요 시장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최소한 우리는 6,000을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은 이미 가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전망한 7,500 돌파에 대해선 조심스럽다면서도 6,000에서 7,000으로 넘어간다면 서서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 거래 시간도 확대합니다. 기존 장 오픈 시간 전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추가하고 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반 이후에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을 늘려 하루에 총 12시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좀 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그 12시간 거래를 그런 구조로 늘리도록. 내년 말까지 24시간으로 단계적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도 키울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부실 기업의 퇴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 혁신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 도입 지원도 부양책으로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 오늘은 똘똘한 한 채 1주택자로 확장이 됐습니다. 한 채라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이득이라고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상급지, 그러니까 더 똘똘한 한 채로 옮겨 타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이 단지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호가 31억 원짜리 아파트가 2억 원 낮춘 29억 원에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강남권 매물을 잡기 위해 급매로 내놓은 겁니다. 그쪽에 가실 곳이 이제 급매가 좀 나왔다고 그걸 잡고 싶으셔서 반포까지는 조금 안 되시더라고요. 강남권 안에서도 갈아타기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곡에 있는 핵심 대단지. 전용 85제곱미터 기준 호가 40억 원짜리가 37억 원대에 나왔는데 집주인이 더 똘똘한 한 채로 옮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신 분은 반포의 매물을 잡으러 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을 낮춘 급매물들이 속속 나오자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눈치 보기를 하느라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좀 고민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다주택자 중과유예 때문에. 이런 가운데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가 61%, 잘못했다가 27%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본인 거취 논란과 관련해 강공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결과 안 좋으면 의원직까지 내놓겠다고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요구하는 쪽도 직을 걸라고요. 자, 그럼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승현 기자입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 받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내일까지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가 나온다면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이어졌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소장파나 개혁파나 혁신파나 그 어떤 이름을 갖다 대더라도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려면 똑같이 직을 걸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침 그 시각 국회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고요? 참 실망스럽네요.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습니다.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던 김용태 의원은 장 대표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비판했고,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계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박수영 의원은 정면 돌파라고 평가하며 지선 승리로 열매 맺자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강공과 동시에 수습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소장파들이 반대해온 7대3 룰, 친한계가 반발해온 당협위원장 교체 모두 없던 일로 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 5대5 반영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당심 비율을 70%로 높이는 7대3 룰을 검토했으나 접은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이라든지 여론을 청취해 본 결과 굳이 이렇게 7대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심과 동떨어진 선출 방식이란 당 안팎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친한계 속가내기라고 의심받은 당협위원장 교체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당무감사위가 당협위원장 37명이 기준 미달이라며 교체를 권고했으나 경고 조치만 하기로 한 겁니다.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대거 물갈이하면 선거 조직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자르면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장 대표가 자신의 거치는 강국 모드로 리더십을 세우면서 선거 전략에선 화합과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투트랙 전략을 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 김경전 서울시 의원 두 사람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죠. 두 사람 말이 서로 엇갈렸었는데 이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핵심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경찰이 보고 있는 이번 사건의 전말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천 서울시 의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 의원이 김병기 당시 민주당 의원과 이 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 녹취가 공개된 지 38일 만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받은 배임 수재와 증제 혐의가 각각 적시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을 2차례,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 가능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에게 전달받은 게 돈인 줄 몰랐다는 강 의원 주장과 1억 원이 공천 대가가 아니었다는 김 전 시의원 진술 모두 신빙성이 낮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강 의원 등에게 뇌물 혐의를 적시했었는데 오늘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정당의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고 판단해 배임 수재 혐의로 대체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지에 대한 입장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안희 기자,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네. 강선우 의원 그동안 돈을 받은 줄 몰랐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네. 경찰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보나 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현재 수사 단계에서는 강선우 의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 강 의원 구속영장에는요, 2022년 1월 하얏트 호텔 카페에서 이 쇼핑백이 담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관련 내용만 담겼는데요. 강 의원은 지퍼 달린 쇼핑백이라 1억 원이 든 줄 몰랐다거나 전 보좌관의 보고를 받고 나서야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요, 현 단계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주장,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오히려 1억 원의 존재를 강 의원도 알았고 또 전세금으로 썼다는 전 보좌관의 주장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또 진술 등을 볼 때 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현재 경찰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혐의를 부인하면 네. 구속영장 신청이 또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첫 조사 그리고 마지막 조사에서 모두 1억 원을 받을 때 나는 몰랐다. 또 공천 관련 대가성 있는 돈은 아니라고 부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보기에는요, 혐의 일체를 부인한 건데 결백하다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는 암호를 풀어주지도 않고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 정황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 사유로 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근데 반면 이 김경 전 시의원은 네. 돈을 준 것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네. 나름 수사에 협조적인 걸로 보이는데 네. 영장을 쳤네요. 맞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 측이 구속만큼은 좀 피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수사에 일부 협조한 건 맞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 준 건 맞다. 자수하는 자수서도 냈고요. PC나 휴대전화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수사기관은 이걸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돈을 줬다는 최소한의 혐의만 시인을 하고 공천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황만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제출된 PC에서도 일부 초기화된 흔적이 발견되는가 하면 미국 출국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와 재가입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영장 신청 결정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시간에 이제 3명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 네. 이런 거 알아봤는데 네. 나머지 한 명이 또 있어요. 네.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이 사람은 구속영장 대상에서 빠졌군요. 현재 경찰은 강 의원의 전 보좌관 같은 경우는 중간다리 역할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보좌관이 끼어 있긴 하지만요. 1억 원의 이익의 최종 도착점이 강선우 의원이니 강 의원 신병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끝내기 전에 그래서 두 사람 어떻게 구속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네, 수사기관에서는 확인해보니 진술 외에 또 물증을 확보했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 측은 구속영장 신청 예상했다면서 영장심사에서 최대한 소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역 의원인 강선우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이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 영장 심사까지는 최소 2, 3주는 걸릴 전망입니다. 강 의원의 옛 동료였던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이 넘는 국회에서 체포 찬반 중 어느 쪽에 표를 던질지가 관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는데요. 어떤 답을 들었을까요?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상원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웃는 얼굴로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을 맞이합니다. 홍 수석 취임 후 첫 회동입니다. 국민의힘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장동혁 대표 건강이 상당히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장 대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통합 논의와 청년 정책을 의제로도 제시했습니다. 홍 수석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또 당과 정부와 국회가 서로 지혜를 모아서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신 말씀 경청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 수석은 비공개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영수회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당원에게 묻겠다고 나서자 반청계도 전국 당원 목소리를 듣겠다며 맞불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당내 원로 중엔 다 당원에게 물을 거면 지도자는 왜 필요하냐, AI한테 물어보지 그러냐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당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반청계 대표주자인 강두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다음 주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당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당은 당원 뜻에 달려있다는 정청래 대표에 맞서 맞불 새몰이에 나서는 겁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이틀 만에 3만여 명이 합당 중단 사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명 박홍근 의원은 전당원 투표 강행 시 집단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합당을 반대하는 초선 의원들과 만난 정 대표. 전당원 투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당원 투표도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당원 당규가 엄연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권 원로는 지도자가 모든 사안을 당원에게 묻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도자라는 건 뭐 왜 필요해요, 그러면. 아예 AI한테 다 물어보고 하라고 그러죠.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요즘 반청 진영은 지방선거 전 합당에 반대하면서 조국 혁신당을 향해 대권 알박기라고 비판하고 있죠. 조국 대표 예의가 없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지방선거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합당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과 자신에 대해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날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겁니다.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조국 혁신당은 이현주 최고위원의 잦은 당적 변경까지 거론하면서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하지 않았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더라. 조국 혁신당은 독자적인 지방선거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천 12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는데 공천원금, 부동산 투기 이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공천원금 논란과 청와대 다주택 참모 논란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건건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의 주요 이슈인 버스 파업 해결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전혀 다른 해법 내놓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백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한 지난달 13일과 14일. 버스 정류장 전광판엔 미운행 알림만 가득합니다. 버스 7,000대 중 400대만 다녀 지하철 운행을 200회 늘렸지만 역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노조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요. 역할은 같은데 책임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이 간극을 시민 여러분들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지하철처럼 노조가 파업을 해도 최소한의 운행을 강제하게 하자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공공버스 확대를 해결책으로 내놨습니다. 노조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인 버스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일부 노선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자는 겁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가 20년 동안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버스 업체들은
그냥 이윤을 마진을 그냥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서영교,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다른 후보군들도 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윤석열 정권 막판에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죠. 이른바 명태균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총선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에 대해선 황금폰을 숨기라고 한 증거 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홍진우 기자 보도 보시고 재판부가 본 이 사건의 전말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총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지난 2022년 김 전 의원이 당선된 이후 명 씨에게 전달된 8천여만 원이 공천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 자금이 아니라며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총괄 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 사이 오간 돈을 급여나 채무 변제금으로 받습니다.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공천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는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정치적 조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되는지, 정치 개혁이 됐으면 검찰이나 언론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검찰이 자신을 그만 괴롭히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안 기자 법조팀 최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자,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준 8천만 원, 그게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돈이 오간 건 맞지만 공천 대가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두 사람이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주고받은 8천여만 원, 명 씨의 급여나 채무 변제 성격이라고 봤습니다. 돈의 성격과 지급 시기를 보면 김 전 의원 공천과는 무관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뭐 황금폰, 명 씨 이거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이른바 황금폰에 녹음된 파일 중에서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도 저장돼 있었는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법원은 명 씨가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USB 저장 장치를 처남 등에게 숨긴 혐의만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도 이 황금폰 속에 담긴 자료들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금전 거래가 공천 대가임을 규명하는 증거로는 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정치권이 떠들썩했던 건인데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닙니다. 법원은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닌 정황은 인정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등에게 공천을 부탁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은 했지만요. 오늘 재판부는 물론이고 지난주 김건희 여사 사건 1심 재판부까지 독립된 두 재판부가 모두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명태균 씨의 영향력 미비했다고 본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국민의힘 공관위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했거든요.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했고 김 전 의원은 경쟁자들과 달리 유일한 여성 후보여서 강점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천을 주려는 시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로 공천을 좌우했거나 그 대가로 돈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오간 건 아닌 걸로 보인다는 판단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연속해서 나온 거죠. 그럼 아직 1심이긴 하지만 이제 무죄가 나왔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혐의 재판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재판이다 보니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선고로 이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의 공천 대가성 금전거래 고리가 일단은 끊겼다고 봐야겠고요. 앞서 김 여사 1심도 이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가 이 공천 약속이었다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도 이 앞서 두 재판과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최주영 기자였습니다.
자,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대장동 판박이라 불렸던 건이죠. 이 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 나를 엮어보겠다며 증거를 변조해내더니 라며 검찰이 비판했습니다. 여야 모두 검찰이 비판했는데 방향은 달랐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0시 46분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SNS 게시글입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공지한 지 5시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위례의 대장동 의혹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어제 위례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난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항소 포기의 이유입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지적했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여당은 기소 자체가 무리했던 걸 자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여당은 이 대통령 공소를 취하하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VIP 패스가 일상화됐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 규명 포기 선언입니다.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범죄 규명에 대한 열정도 포기하고 정권의 외압에 맞설 기계도 모두 잃고.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1심에서 사형이 구형돼 2주 뒤 선고만 남겨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항소심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가 오늘 추첨으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재판부인지 송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내란죄 사건 2심을 전담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판사 전체 회의에서 형사 1부와 12부 두 곳을 선정한 겁니다. 판사 전체가 모인 앞에서 수석 부장판사가 13개 형사재판부 중 2개를 손으로 뽑는 추첨 방식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원래 형사재판부는 16개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는 재판부 3곳은 공정성 시비가 없게끔 추첨에서 제외됐습니다. 형사 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판사, 형사 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하 판사로 구성돼 있는데 일부 재판장인 윤성식 부장판사는 다음 주 선고를 앞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형사 12부는 판사 3인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 재판부입니다. 전담 재판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받은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죄 사건 항소심이 배당되고 오는 19일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 항소심도 맡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고 있죠. 은행 계좌, 부동산에 이어 이번엔 건물 임대료 가압류에 나섰습니다. 남욱 변호사 법인 소유 건물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의 임대료 수익까지 묶어두겠다는 건데요. 송진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입니다. 이 건물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법인이 지난 2020년 70여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이후 카페 측은 임대료 명목으로 월 매출액의 14%를 매달 남 변호사의 법인 측에 보내왔습니다. 성남시가 이 카페의 임대료도 가압류를 걸기로 했습니다. 커피숍 입점 건물은 지난해 이미 법원에서 80억 원대 가압류 인용을 받은 상태인데 월 2천만 원 수준인 임대료도 추가로 가압류하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법인 계좌와 김 씨 누나가 소유한 60억 상당의 서울 중랑구 건물 등 추가 가압류 신청 가액은 1,130억 원 상당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등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성남시 측은 이번 주 안에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왕복 2차로 도로가 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점령되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단속을 해도 매일 불법 주차를 합니다. 현장 카메라 팀이 구청과 함께 이틀간 500대를 적발했는데 늘 이렇다는데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지 정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지판이 무색합니다. 바로 밑은 불법 주차 장사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불법의 결과물은 이런 난장판입니다. 고질적 문제라고 했습니다. 상인이 내놓은 문구엔 그래서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오후 1시 출근하는데 그럼 막 되나? 나중에는 와 이거 가게 접어야겠다. 이 생각 신고도 많이 하셨어요? 신고하고 재판 싸웠죠. 내가 나의 환갑인데 젊은 놈의 같은 년은 그래갖고 재판까지 갔어요. 여긴 번화가입니다. 밤에는 그래서 더 심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 좀 빼주세요. 어떻게 부탁드리면 되는데 피드백이 오는 게 일당 아니잖아요. 구청이 낮밤으로 조를 짜 단속합니다. 한 번 찍히고 10분 뒤 또 찍히면 단속 확정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보름 안에 내면 8,000원 깎아줘 32,000원입니다. 전봇대 같은 거 있으면 뒤에 바짝 붙이고 5만 그릇 다 가리는 사람도 있어요. 차량 이동하세요. 이러니까 또 바로 움직이시네. 찍혔다 싶으면 차 잠깐 이동합니다. 그러면 단속은 원점입니다. 이거 아까 단속할 때 방석으로 차 빼라고 했는데 다시 됐네요? 주차장이 근처에 30곳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선택은 불법을 향합니다. 주차 금지여가지고 딱지 끊기시지 않아요? 그냥 3만 원 내려고 했어요. 그냥 여기 벌금 내시더라도 그냥 된 거예요. 동행한 이틀 동안 동성로 포함 이곳 관내에서 537대 불법 주차가 단속됐습니다. 빈 점포가 늘며 불법 주차도 늘었답니다. 빈 점포들이 많잖아요. 그 앞으로 그냥 다 되고. 상인들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답니다. 구청이 언제쯤 단속하는지, 몇 시에는 단속 안 하는지 얼추 안다는 겁니다. 단속 시간이 짧아요. 뭐 12시부터 2시까지 유예합니까?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게 좀 왜 그런가. 단속 도는 시간대를 거의 일정하게 늘 오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 시간대만 피해갖고 잠깐 나갔다가 돌았다가 해놓고 뺏기죠. 구청도 속이 탑니다. 계속 단속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주차가 많아서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줄 알고 되게 오해를 많이 하셔서. 요즘에는 이런 불법 주차 직접 찍으러 다니는 일반인도 활동합니다. 375래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거는 아니고 몇 년 살면 저 이건 되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위에요? 2,000건들 넘어가거든요.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술하고 좋은 차 몰고 왔으면 주차장에 갖다 였지. 차 주차비도 없으면 그거 였지 말던가. 현장 카메라 정경은입니다. 네, 주민센터에 갑자기 들이닥친 민원인이 공무원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주민센터. 한 남성이 공무원을 밀치더니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말리는데도 뺨을 때립니다. 공무원은 서 있기만 할 뿐 별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연행되던 남성이 갑자기 공무원을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공무원이 뒤로 넘어지고 화분이 부서집니다. 40대 민원인이 난동을 부린 건 지난달 30일 오후. 피해 공무원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이렇게 계속 뭔가 비디오처럼 재생이 되거든요. 폭행을 당해도 일반적으로 저희는 맞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전날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 남성의 집에 조사차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남성이 주민센터를 찾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 군수가 해법이라고 내놓은 말이 기가 찹니다. 외국 처녀를 수입하자고 한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말이 잘못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기초단체장들과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자리입니다. 인구 소멸 대책과 관련된 질의를 하던 김희수 진도군수, 광주 전남 통합을 계기로 인구 소멸 문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문제의 발언을 꺼내듭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중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자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이런 어떤 특별 대책을 일각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서둘러 선을 긋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무슨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행사는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해당 발언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현직 군수가 공적인 자리에서 외국인 여성을 수입의 대상으로 표현한 점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군수는 유입 표현을 하려다 실수한 거라며 특정 국가나 개인을 비하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국은 지위를 법적으로 특례법에서 보장을 해가지고 전남만큼은 소멸을 막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 수입이란 말은 잘못했어요. 진도군청은 김 군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사건의 핵심 장면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보다 시간입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보죠. 네, 금팔찌가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고 거래 중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액인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경기 성남시 도로변 모습입니다. 검정색 패딩 입은 50대 남성이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시가 3천만 원짜리 금팔찌를 중고 거래로 팔려고 살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흰색 패딩을 입은 구매자가 나타나고 거래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판매자가 잠깐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가리키는 찰나 구매자가 갑자기 손을 뻗어 금팔찌를 낚아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판매자가 곧바로 추적해보지만 역부족인데요. 경찰은 금팔찌를 가져간 남성이 탄 택시를 추적해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문신을 할 돈이 필요해서 버린 일이라는 게 진술한 얘기입니다. 중고거래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교통사고가 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차량 앞부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붙은 차에 탄 사람들은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아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차량들이 하나 둘씩 멈춰서고 남성 5명이 사고 현장으로 급히 달려옵니다. 곧바로 차량 문을 열고 힘을 합쳐서 차에 탄 부상자들을 구조하는데요. 소화기를 들고 불길을 잡기까지 합니다.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활약한 이 듬직한 시민들, 알고 보니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 더 큰 사고를 막으려고 이 화물차를 세우려다가 크게 다친 의인 소식이죠. 당시 상황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비상등을 켠 화물차가 서서히 움직이고 그 옆으로 한 남성이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새에 화물차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러 온 60대 남성인데요. 차량을 막아봐도 멈추지 않자 결국 운전석에 오릅니다.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차량은 비탈길에서 속도가 올라가고 결국 차가 뒤집히면서 남성은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오는데 척추를 크게 다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자기 차가 아니라서 보상받을 길도 없다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을 보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입춘을 거치면서 날씨가 풀리는가 했더니 당장 오늘 밤부터 맹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엔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진다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동아 기자,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낮과 비교하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이 기온이 내려간 게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바람도 아까보단 더 강하게 불면서 머리카락도 조금씩 휘날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오가는 시민들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오전에는 그래도 외투 안 입을 정도로 되게 따뜻했었는데 오후 되니까 바로 장갑 꼈거든요. 추워져서. 요즘 독감이 엄청 유행인데 날씨 추워지면 또 다시 감기 유행할 것 같아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모처럼 한파가 물러간 날씨에 시민들도 가벼운 옷차림이었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패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번 주에는 나가기 싫은 그런 추위였는데 바람이 좀 더 따뜻하게 불어가지고 입춘이거나 좀 얼굴 덜 찢어질 것 같은? 하지만 오늘 밤부터 갑작스러운 추위가 몰려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 인천 등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지는데요. 중국 북부에서 내려온 영하 40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시 찾아온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낮 기온부터 영상으로 회복하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형마트도 이제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당정청이 뜻을 모았는데요. 이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안 가고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만 몰리자 13년 전 이 강제적으로 심야 새벽 그리고 한 달에 2번은 무조건 쉬어라. 대형마트 운영 시간을 강제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때만큼은 전통시장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작 득을 보는 건 쿠팡이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새벽에 움직이질 못하니 새벽 배송으로 손님들을 싹 쓸어가는 거죠. 그러자 정부가 안 되겠다. 배송 많은 대형마트도 새벽에 할 수 있게 해주자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장호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대기업과 가맹 계약을 맺고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고 명복 씨. 대형마트 규제 완화 검토 소식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 일단 저희도 시간 규제가 없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2012년 전통시장 보호를 목표로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 중에서도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전자상거래안에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대형마트 새벽 배송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민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네, 엄청 편리할 것 같아요. 쿠팡이나 이런 데보다는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세일하는 부분도 많고 저희가 같은 가격인데도 싸게 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규제 완화 논의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계기가 됐습니다. 법안의 취지와 달리 플랫폼 대기업만 유리한 환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한 자릿수 성장에 머무는 사이 쿠팡은 20% 이상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유통 판도를 바꿨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영업시간 제한 등 오프라인 규제도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오는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인들 우르르 어딜 가는 걸까요? 다른 목적지로 가면서 한국의 경유지로 내린 외국인들인데요. 짬을 이용해서 한국 여행에 나선 겁니다. 김태우 기자가 K-환승관광에 동행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한국이 아닙니다. 다음 비행까지 잠시 쉬어가려는 겁니다. We just walked in without we never reservation. We're gonna stay in for like 15 hours, so that's why we wanted to go out, so we don't get bored.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4시간 남짓. 1, 2, 3. 실내 정원을 거닐고 선물로 줄 한국 화장품을 고르고 전통 과자도 맛봅니다. 서울 시내로 나온 지 3시간 만에 쇼핑과 식사, 산책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후에는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제육볶음과 밥을 넣고 손을 굴리자 그럴듯한 김밥이 완성됩니다. For me, the most interesting part is like the one that you're rolling it, because you really need to make it like so that if you're gonna cut it, it's like all together. Yeah, that's the most challenging part for me.
DMZ, 경복궁 코스 등 짧은 자투리 여행은 이미 입소문을 타고 있고 쇼핑, 음식, 체험을 아우르는 한국 문화 종합 체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I would come back too, like not just as a transit, like a visit, vacation. I am for sure gonna tell them to visit like Korea. 공항에 머무는 환승 시간이 한국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뀌며 다시 찾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이버 프로필에 익명으로 썼던 글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이 과거 익명글이 공개되는 이 당사자들로서는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고려대는 남녀차별이 심한가요?라는 질문에 고대 남하구들이 다 욕구불만 변태는 아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여하구를 성희롱하는 것은 모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자는 유명 정치인으로 확인됐는데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익명으로 작성했던 글이 20여 년이 지나 실명과 함께 노출된 겁니다. 특정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왜 여론조사 1등인가라는 질문에 지방 살리기 정책을 지속 추진해 호응이 높다고 익명 답변한 것도 해당 정치인의 실명이 노출됐고 유명 연예인은 키 멈추는 법 관련 답변을 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이버는 이용자분들께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식인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인물 정보의 지식인 프로필 링크가 공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타 서비스와의 연결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런 익명글 노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인들에 대한 후속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미중 정상이 약 2달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훌륭한 통화라고는 했는데 이 내용 들어보면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시 주석과 훌륭하고 긴 통화를 했다며 4월 방문과 대만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포함해 미국산 석유, 가스 구매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중국의 주요 석유 수입처로 꼽혀온 베네수엘라, 이란 등이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제한한 겁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화두로 올렸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다며 대만의 무기 판매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에서 사실상 경고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두 정상 모두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 개인적인 관계가 극도로 좋다고 밝혔고 시 주석도 2026년을 중미 관계가 상호 협력으로 나아가는 해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미중이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긴장이 남아있음을 보여줬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신변을 걱정해야 한다고요. 내일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조끼와 안전모 차림의 승조원이 빠른 손동작으로 출격을 유도하자 가판 위로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오릅니다. 작전 중에도 헬리콥터로 연료와 물자를 끊임없이 보급받습니다. 미군이 이란 드론을 격추한 뒤 미 해군은 지난달 말 아라비아해에서 실시한 에이브러햄 링컨함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곧 있을 이란과의 핵 협상을 앞두고 항모의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Should the supreme leader in Iran be worried right now? I would say he should be very worried, yeah. He should be. 이란은 핵 협상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미사일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만으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They will have to include certain things.
And that includes the range of their ballistic missiles. That includes their sponsorship of terrorist organizations across the region. That includes the nuclear program, and that includes the treatment of their own people. 내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군사적 압박과 경고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65년 만에 닥친 최강 한파에 뉴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조아라 특파원이 현지에서 전해온 뉴욕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도로 위, 김이 올라오는 증기 배출구 앞에 천조각을 두른 한 노숙자가 서 있습니다. 혹한의 추위를 잠시나마 이기려 차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을 임시 피난처로 삼은 겁니다. 뉴욕 도심의 주요 명소들도 한파로 얼어붙었습니다. 센트럴파크 호수는 얼음판으로 변했고 브라이언 파크 분수대는 물줄기가 멈춘 채 얼음 기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맨해튼 도로 길모퉁이마다 이렇게 치우지 못한 눈더미가 녹지 못한 채 얼어붙어 거대한 얼음산처럼 남아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운영하는 지구관측소는 맨해튼 주변 허드슨강 결빙 현상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영하권 한파가 계속되면서 65년 만에 15일 연속 영하권 기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혹한으로 현지 시각 어제까지 17명이 야외에서 숨지며 뉴욕시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nd we could very well be in the middle of the longest period of consecutive sub-32 degree weather in our city's entire history. We are continuing to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get every New Yorker into a shelter where they will be warm. 오는 주말 북극 한파가 다시 뉴욕을 덮치면서 이번 겨울 한파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언론사와 인터뷰에 나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앱스타인과 함께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It just reminds me, every minute I spent with him, I regret and I, apologize that I did that. 게이츠는 지난 2011년 앱스타인을 처음 만났고 이후 약 3년간 여러 차례 식사를 함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성들과의 관계, 앱스타인의 카리브해 섬 방문 등 핵심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꾸며낸 공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 never went to the island, I never met any women, and it had nothing to do with that kind of behavior. 한편 2021년 이혼한 전 부인 멀린다 게이츠는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Brings back memories of some very, very painful times. Those questions are for those people and for even my ex-husband. 빌 게이츠의 정면 돌파 시도가 의혹과 관련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영국 찰스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 지난해 10월 왕자 칭호를 박탈당했는데 이번엔 윈저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소식은 김재혁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추가로 공개된 앱스타인의 파일 속 사진입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여성의 배 위에 한 남성이 손을 올려놓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남성은 다름 아닌 영국 찰스 황제의 동생 앤드루 전 왕자입니다. 추가 사진 공개에 논란이 일자 영국 왕실은 단호한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앤드루가 왕실 거주지인 윈저성을 떠나 노퍽 샌드링엄 영지 내 우드팜 코티지로 거처를 옮긴 겁니다. 사실상 왕실 퇴출이자 유배로 해석됩니다. 앤드루는 지난해 10월 앱스타인에 고용된 미성년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왕자 칭호를 박탈당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always to remember the victims and who are the victims in all this. 앤드루 전 왕자뿐 아니라 이른바 앱스타인 명단엔 유명 인사가 다수 등장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언어학자 놈 촘스키나 유명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의 경우 평소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찍힌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들은 앱스타인의 네트워크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그의 성범죄 은폐를 사실상 반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중국에서 훠궈 모양을 본뜬 이색 스파가 화제입니다.
실제 고추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는데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고추가 떠다니는 붉은색 물에 몸을 담급니다. 중국식 샤브샤브 훠궈를 본뜬 스파입니다. It's one of the craziest things I've ever seen. Not only is it filled with real jalapenos and peppers. 중국 하얼빈 훠궈 스파를 방문한 여행 블로거는 피부 개선 효과도 있다고 전합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200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키 175cm에 75kg, 비슷한 체형의 사람과 대결에 나섰습니다. 초속 5m를 돌파하자 사람은 넘어지지만 로봇은 초속 10m까지 거뜬히 소화합니다. 중국 저장대학 로봇 연구소가 최근 출시한 볼트입니다. 우사인 볼트에서 따온 이름처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로봇이 됐습니다. 한 남성이 마트 식료품들을 마구 쓸어 담고 검은 복면을 쓴 남성들도 같은 행동을 합니다. 착한 도둑 로빈후드 복장을 한 이들은 캐나다 고물가에 항의하며 식료품을 훔쳤습니다.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수사망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쫑긋 세운 귀와 곧게 뻗은 몸, 위풍당당하게 무대를 휘어잡습니다. 도베르만 펜셔종 페니가 세계 최고권위 도그쇼에서 최고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2,500마리 다양한 견종이 출전한 가운데 품종 적합성과 외관, 태도가 가장 우수한 걸로 평가됐습니다. 상금 대신 셰프가 조리한 닭고기와 당근이 주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입춘 매직으로 잊고 지낸 강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영하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지니까요. 출근길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9시 서울 등 중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9도, 파주 영하 12도고요. 초속 15m의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도 곤두박질칩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3도, 체감 영하 8도로 꽁꽁 얼겠습니다. 주말에는 더 추울 전망입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 체감 영하 16도로 살을 애는 날씨인데요. 이번 추위는 나흘 정도 계속됩니다. 내일까지는 황사도 이어지다가 모레면 대부분 흩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